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 폭염과 준비 부실로 위기를 맞은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일단 예정대로 오는 12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하게 새만금을 찾은 한덕수 총리가 각국 대표들을 만나 회의를 한 뒤 강행하는 쪽으로 뜻을 모았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영국과 미국 등 주요국이 철수해버리고 세계 연맹까지 중단을 권고하면서 한국을 알리겠다며 유치한 행사의 취지에는 이미 상처가 났습니다. 먼저 김한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과 열악한 환경 때문에 위기를 맞은 세계 잼버리 대회가 남은 일정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각국 대표단이 회의를 열고 대회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대회 공동 주최 기관인 세계 스카우트 연맹이 대회 중단을 공고하고 영국과 미국 등이 철수를 결정했지만 각국 대표단이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새만금 야영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잼버리 프로그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샤워시설이나 화장실 등 열악한 환경이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으며 의료 인력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인원을 보낸 영국은 철수를 결정하고 예정대로 오늘 상당수 인원이 대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영국 대표단의 결정을 존중하며 끝까지 스카우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 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1,500여 명이 참가한 미국 측도 오늘 일정까지만 소화하고 내일부터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70여 명의 싱가포르 대표단도 퇴소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이번엔 새만금 잼버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한수 기자. 일단 정부는 남은 대회가 계속 진행된다고 밝혔는데 혹시 그 과정 취재된 거 있습니까? 네, 정부는 참가국들이 직접 회의를 열고 잔류하겠다고 전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각국을 적극 설득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정부가 잼버리 대회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르헨티나 등 일부 국가는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고 잔류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는데요. 이유를 물었더니 한국 스카우트 연맹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이 같은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이어졌는데 그곳의 상황 어떻습니까? 네, 조직위가 오늘도 취재진 출입을 허락하지 않아서 이곳 전망대에서 내려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날씨가 오늘도 뜨거워서 쉬는 모습이 자주 보였는데요. 오늘 오전 아일랜드 국적의 50대 참가자가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한때 심정지 상태라는 글이 인터넷에 떠돌기도 했습니다. 조직위는 사실이 아니라며 병원에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오늘 개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죠? 네, 정부는 먼저 떼약볕을 피할 수 있는 쿨링버스 104대를 현장에 추가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000평 이상의 부지에 그늘막을 설치하고 캐노피 64동을 설치했다고도 했습니다. 의사와 응급구조사 등 의료 인력도 60명 더 투입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궁금해지는 건 정부가 그동안 준비가 잘 되고 있다고 여러 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일주일 전에도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무부서인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브리핑 먼저 들어보시죠. 침수 피해 현장과 보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하고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8월 폭염에 대비하여 영내 그늘시설 조성을 완료하였고 네, 게다가 1년 전부터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야당 의원이 폭염과 폭우, 또 배수시설과 해충 방역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김현수 여가부 장관은 이때도 대책을 다 세워놨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이나 샤워실, 폭염 대책 등 조금만 신경 쓰면 어렵지 않게 준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준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 앞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에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영국은 오늘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현재 참가자들을 서울의 여러 호텔로 분산시키고 있는데 서울의 한 호텔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지용 기자, 영국 참가자들 모두 도착했습니까?
네, 지금 계속해서 도착하고 보시는 것처럼 제 뒤로 버스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영국 스카우트 대원 참가자 4,400여 명 중에 절반이 오늘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30여 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제가 있는 이 용산역 인근 호텔을 비롯한 수도권의 여러 호텔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호텔 근처로는 지금 10대 정도의 버스가 도착을 했고 계속해서 대원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짐과 물을 싣고 내려와서 서둘러 호텔 객실로 들어가기 바쁘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목발을 짚은 부상당한 듯한 참가자의 모습도 보였고요. 먼저 도착해서 철수를 준비한 대원들이 뒤따라서 버스를 타고 들어온 대원들에게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영국 참가자들은 모레까지 철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바로 출국하는 것은 아니고 오는 12일, 대회 마지막 날인 12일까지 서울 인근에서 계속해서 자체 활동을 이어간 다음 고국으로 돌아간다고 우리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참가자들도 내일부터 미군 기지로 옮긴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참가자들은 내일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로 이동한 다음 고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루 폴슨 미국 보이스카우트 운영위원장은 스카우트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철수하기로 결정한 미국과 영국의 참가자들을 합치면 5,900명이 넘습니다. 전체 참가자의 10%가 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나라에서 중도 철수를 결정하는 나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철수하는 현장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 참가자들에게 한국의 다른 곳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4만 명 가까운 참가자들을 어디로 어떻게 이동시키느냐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잼버리 상황을 보고받고 총력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산업과 문화, 역사와 자연을 볼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긴급 추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서울, 평창, 경주, 부산 등 지자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새만금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을 포함해 그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새만금에 모여있는 인원을 분산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영국과 미국 등 이미 새만금 야영지에서 철수한 나라 참가자들에게도 역시 관광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국의 이미지를 다시 세워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휴가철 극성수기인 지금 4만 명 가까운 잼버리 참가자들이 참여할 만한 대규모 관광 프로그램을 바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2박 3일 프로그램을 고려 중인데 숙소와 식당이 가장 문제라며 다음 주 출발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원 가능한 숙박시설이 있는지 일단 현황을 파악해보는 단계라고 말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숨막히게 더웠습니다. 폭염은 내일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오키나와를 휩쓴 6호 태풍 카눈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주쯤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산을 쓰고 그늘을 찾아봐도 숨막히는 열기를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도 땀이 쏟아지는 날씨에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은 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랐고 대구는 37도, 강릉은 사람의 체온보다 높은 39도까지 올랐습니다. 잼버리 행사가 열리는 새만금 일대의 낮 최고 기온도 35도에 육박했습니다. 내일도 더위는 이어져 서울 낮 35도, 대구, 광주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니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수분과 염분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 북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거리는 텅 빈 가운데 비바람이 강하게 휘몰아치고 있고 항공편이 취소됐으며 일부 건물도 폐쇄됐습니다. 이 태풍은 방향을 위쪽으로 바꿔 오는 9일 규슈를 관통한 뒤에 10일쯤 울릉도 남동쪽 약 40km 부근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예측대로라면 다음 주 중후반에 영동과 영남권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 수 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최원종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됩니다. 스토커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망상을 주장해왔지만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호송 차량에서 내린 최원종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왜 범행 저질렀습니까? 왜 범행 저질렀어요? 결심했습니까? 질문이 이어졌지만 표정 변화는 없었습니다. 서현역을 범행 장소로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경기 성남시 서현역 쇼핑몰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인 최 씨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최 씨는 지난 3일 승용차를 몰고 서현역 인근 인도로 돌진해 행인 5명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런 뒤 역사와 연결된 쇼핑몰에 들어가 준비한 흉기 2점으로 9명을 공격했습니다. 모두 14명이 다쳤고 2명은 위독합니다. 경찰은 최 씨에게 살인 예비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을 스토킹하는 집단이 있어서 이를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왔습니다. 현실과 망상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른바 심신미약을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미리 살펴보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20년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망상보다는 고립과 단절이 특징인 정신장애입니다. 구속 여부는 곧 결정됩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이번 사건 수사에서 중요한 건 최원종의 범행 의도를 밝혀내는 겁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최 씨가 계속해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듯한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알려진 것처럼 최원종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은 학생이었지만 다른 모습도 있었다고 동창들은 말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좀 조용했어요. 근데 약간 소심해서 의기소침해 있고 약간 그런 친구였거든요. 중학생 시절 최원종은 조용하고 고립된 아이였습니다. 잘 눈에 띄지 않았고 가까운 친구도 없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친구들이 거의 없었나요? 거의 없던 걸로 기억을 해요.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뭘 해본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큰 문제를 일으킬 만한 학생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전혀 그런 짓을 할 것 같지는 않은 상인데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녔던 애도 아니고 오히려 모범생에 가까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부할 거 하고 좀 잘했던 거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실제 최원종은 중학교 3학년 때 수학 경시대회에 입상하고 특목고 진학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몸집 작고 조용했던 이 아이, 의외의 면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만지는 친구였는데 중학교 선생님들 컴퓨터를 몰래 이제 포맷하고 다녔다는 거. 자기 능력 과실 아닐까요? 서현역 사건 화면을 본 뒤 많이 놀랐습니다. 사건 때 CCTV 이미지랑 뭐 달라서 전혀 그럴 만한 애도 아니고 그런 생김새도 아니었고 관계 형성이 힘들었던 이 아이는 일반고에 진학한 뒤 자퇴했습니다. 배달 일을 했지만 주변에 최원종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경찰은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특공대, 장갑차까지 등장했습니다. 예방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정인아 기자입니다. 주말 시민들이 오가는 거리에 장갑차가 서 있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잠실역 근처. 역 안은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 장갑차는 어제 밤부터 강남 거리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그 강력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저희 그 경찰 특공대원도 흉기 난동 사건과 모방 범죄 예고가 이어지자 장갑차와 특공대 107명을 동원한 겁니다. 경찰은 연일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흉기 난동 범죄에 대해서는 총기, 테이저건 등 정당한 경찰 물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고 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장갑차와 흉기 난동범 잡는 게 무슨 관계가 있냐는 말도 나옵니다. 보통 밖에서보다 만약에 역 안에서 이렇게 하면은 낫다는 거 듣고 역 들어오면 이미 늦었을 것 같기도 하고.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뒤 인터넷에 올라온 살인 예고글은 40여 건입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18건 작성자를 붙잡고 나머지는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민 불안은 큽니다. 일단 장갑차 자체를 처음 봤고요. 그 소식을 듣긴 했는데 조금 무섭긴 해요. 그런 경계하는 분위기가 조금 위축되는 것 같기는 해요.
불안한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 장갑차가 아니라 일상적인 순찰과 보호입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어제 대전의 한 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저지른 피의자는 오늘 오후 대전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경찰은 1차 조사에서 피의자가 과거 정신병력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어제 오전 10시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로 교사를 수차례 찌른 20대 A씨가 범행 2시간여 만에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과거 조현병과 우울증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시 의사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받았으나 입원도 치료도 받지 않았습니다. 검거 당시 A씨는 본인과 피해자 관계를 사제지간이라 설명했습니다. 피의자 언동으로는요, 사제지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교사가 이전에 근무했던 고등학교에 다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맞는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A씨 가방에 들어있던 범행 도구는 집에서 쓰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흉기에 수차례 찔린 피해 교사는 한 차례 고비를 넘겼습니다. 생명 고비 넘겼고 잘 치료하고 있으니까요. 생명 믿어가진 않아요. 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대전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소속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은 어젯밤 구속되고 같은 혐의의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가담 정도가 약하다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한편 어제 법정에선 돈 봉투를 받은 의원 19명의 이름이 공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함께 심사를 받은 이성만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윤관석 의원 영장은 발부가 됐는데 인천 시민한테 사과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천 시민한테 사과하세요. 아니고 법원은 윤 의원에 대해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윤 의원은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새 휴대전화로 공범들과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반면 이 의원에겐 관여한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지위로 볼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을 향해 비판 성명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증거인멸을 도운 것은 지난 6월 방탄조끼로 윤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막은 민주당일 것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추상 같던 검찰의 칼날은 여당에는 봄바람입니까? 여당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수사하십시오.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소속 의원 20명에게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중 19명의 실명을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공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한국에 나온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정명훈 군이 귀국했습니다. 197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피아니스트 정명훈 씨가 귀국할 때만 해도 클래식이란 말은 다소 생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후 반세기가 지난 지금 이 대회 우승자 6명 중 3명이 한국인입니다. 해외에서 클래식을 배우겠다며 오히려 한국을 찾고 있는 지금의 상황. 한국의 클래식이 이룬 기적, 그 비결은 뭘까요? 정재우 기자가 음악가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22살, 가장 어린 나이로 우승한 첫 아시아인 남성 성악가 김태한. 해외 유학을 하지 않은 국내파 바리톤이지만 외국어 발음은 흠잡을 데 없습니다. 2달 전 세계 3대 콩쿠르인 퀸 엘리자베스에서 한국 클래식의 역사를 새로 썼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오히려 무대 뒤였다고 합니다. 더 이상의 연습은 할 필요가 없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었고 첫 국제 무대에서 단번에 우승한 첼리스트 이영은. 비결이 뭐냐고 묻자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보증수표처럼 저희는 성씨를 이렇게 지고 다니죠. 한국 음악가들이 강한 이유. 역시나
부지런함이란 기본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고 싶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그래도 악기 메고 들어가잖아요, 연습실에. 여기에 깊이도 더했습니다. 음정과 박자를 익히는 걸 넘어 곡의 배경과 역사, 의미까지 공부했고 남들이 모르는 거, 한국 사람들이 안 불렀던 거를 좀 발굴하기 위해 좀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한때 한국 클래식은 기술에 비해 감정이 부족하다는 혹평을 들었습니다. 그 빈틈을 채운 건 본인들의 노력만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인생을 저희한테 쏟아 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부모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이고 고작 첼로 하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상에 선 음악가들이 벼락스타가 된 게 아니듯 한국 클래식의 전성기도 하루아침에 한두 사람의 힘만으로 시작된 게 아닙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사실 한국 클래식은 역사도 짧고 수도권을 제외하면 공연장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잘 나가는 이유, 앞서 전해드린 여러 노력들에 팬들의 열정까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 팬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대전까지 지하철과 기차를 갈아타며 3시간을 왔습니다. 예전에 천안도 갔었고, 그리고 대전도 갔었고, 대구도 갔었던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 조성진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공연 날엔 전국 어디든 팬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시험이 끝나서 저에게 주는 선물로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 추억으로 좀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매표는 금방 동납니다. 포도알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체감상 한 5초 안에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멀리 해외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인천공항에서 밴쿠버까지 갔다가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갔다가 토론토에서 또 경비행기를 타고 킹스턴까지 가서 20시간 안 되게 걸렸었던 것. 이런 팬덤 문화는 K-클래식만의 특징입니다. You have idols, so the young generation, they have models. They want to be the new Hwang Soo-mi, the new Im Ji-young, the new Cho Sung-jin. 이렇게나 힘을 주는 팬들을 위해 음악가들은 한자리에 모여 특별한 연주회로 보답했습니다. 한국인들만의 에너지, 열정 이런 것 같아요. JTBC 정수아입니다. 팬텀싱어4에서 드라마 같은 역전 우승을 해낸 팀이죠. 자유롭게 빛나는 그룹 리베란테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베란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팬텀싱어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이제 한 2달 가까이 돼가는 시간이 되고 있죠. 네. 많은 게 좀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족들의 반응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고기 반찬을 많이 반찬이 달라졌다. 네, 원래도 많이 잘 해주셨는데 단백질이 더 가득하시고 네, 밥상을 항상 준비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부모님이 뭘 해도 기분이 항상 좋으시더라고요. 네, 그냥 항상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나. 사실 리베란테가 우승까지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드라마틱했잖아요. 결승에서 이제 역전으로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뭐라고 좀 다들 생각했어요? 저희 결승 파이널 무대를 위해서 굉장히 독려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들었을 때가 있었는데 저희 팬분들 덕분에 그 모든 스트레스와 저희의 어떤 지친 부분들이 다 싹 가라앉고 갑자기 파이팅이 넘쳐지면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리베란테가 이제 역대 팬텀싱어 우승팀 중 최연소, 평균 나이가 25.7세. 이 팀의 강점 젊음 말고도 또 이것도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굉장히 끼들이 많아요. 그래서 몸도 잘 쓰고 그리고 일단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훤칠하고 그냥
예, 뭐 듣는 거 보는 거를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중창 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기 고개 돌리시면서 승화 씨 눈빛을 피하시죠? 좀 부끄러워가지고. 저희 팀에서 헌칠함을 맡고 있거든요. 네. 약간 아나운서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세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아나운서를 나중에 한번. 앵커에 대한 욕심이 좀 있습니까? 생각 있었습니까? 네, 저는 다양하게 열어놓기 때문에. 성악을 하시는데 뉴스까지 하시겠다. 그럼요. 욕심이 정말 대단하군요. 끼들이 많아가지고. 현재 팬텀싱어 4 결승팀들과 함께 전국 투어, 갈라 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대에 섰을 때 막 전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공간에서 그 엄청난 환호 소리와 박수 소리가 있는데요. 난생 처음 경험하는 에너지였다 보니까 뭔가 정말 뜨거웠고 진짜 전율이 있더라고요. 노래할 맛이 나더라고요. 응원, 환호성, 박수 이런 거를 진짜 직접적으로 다 느끼다 보니까 매일매일마다 충전이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하게도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저희가 이쯤 돼서 아무래도 리베란테를 모셨으니까 한 소절 청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플라시도 도밍고의 리소나니마 미아라는 곡인데 어떤 세상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Risuonanima mia, la gloria del Signore immensa poesia. Risuonanima mia, in te la gloria del tuo Signore. 네. 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이 정말 팀워크가 좋은 걸로 유명하잖아요. 네. 네. 잘 알려져 있는데 남다른 팀워크의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도 어쩌면 팀의 내부 분위기를 엄청 많이 신경 써서 더 형들에게 힘을 또 줄 때는 주고 또 뭔가 필요한 거 있을 때는 좀 막내로서 좀 도맡아서 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음악적으로도 각자가 또 역할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자 분담을 해서 충분히 다 골고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팀워크 좋은 팀에게 항상 좀 묻고 싶은 짓궂은 질문이 갈등은 없었느냐? 문 조금 세게 닫고 나간 순간이라던가.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이제 인간적인 갈등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음악을 만들 때는 둥글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자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음악을 잘 해석하고 싶은 마음에서 끝까지 부딪히고 가장 좋은 게 나올 때까지 좀 아낌없이 싸우는 편인 것 같습니다. 치열하게 토론을 좀 네, 벌이면서 네. 선곡도 해야 하고 파트도 나눠야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에는 음반도 낼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직접 작사에 참여했고 정말 저희가 사실 저희 팀이 어떤 팀이 되고 싶냐라고 물으실 때 항상 대중과 가까운 팀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데 네. 정말 여러 대중분들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곡, 아름다운 곡이 8월 중으로 나올 겁니다. 녹음하면서 이제 또 이런 작업은 또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네. 네. 어떤가요? 팀만의 또 곡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고. 앞으로 좀 가고 싶은 방향이 어디인지, 어떤 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저희 팀이 좀 뭐 우리나라에서도 잘 되면 너무 좋겠지만 저는 좀 글로벌하게 좀 나가서 저희 팀을 조금 더 알리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팀원들이요. 네. 이탈리아 가야죠. 이탈리아 가야죠. 네. 가고 싶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중과 더 가깝게 소통하는, 노래할 때 더 빛나는, 더 자유로운 그런 그룹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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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분당 서현역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최원종이 조금 전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